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UBC 울산방송이 4.11 총선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부 지역만 초박빙을 보이고 다른 지역은 새누리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보수와 진보, 무소속이 3파전을 벌이는 남구 갑은 신정동 재개발 사업 등 수건 사업 해결이 관심사입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던 직원이 기술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차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 울산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8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UBC 울산방송은 4.11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알아보는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중구와 남구 갑, 남구 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중구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후보 40.4%,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20%,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4.9%, 무소속 유태일 후보 6.4%, 무소속 변형태 후보 1.5%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26.7%입니다. 남구 갑에서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가 41.6%,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21%, 무소속 김원덕 후보 6% 순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31.4%였습니다. 남구 을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가 46.8%,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20%,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1.4%, 무소속 허원현 후보 5.9% 순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25.9%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북구와 동구, 울주군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이영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북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37.4%,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32.9%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29.6%입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박대동 후보 38.8%, 김창현 후보 36%로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나선 동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가 41.2%,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 1.7%,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 24%, 무소속 박정주 후보 1.3%, 무소속 김덕웅 후보 0.3%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1.5%였습니다.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울주군에서는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가 46.2%,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23.8%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은 30%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는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또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36.7%,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12.9%,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위 고문이 9.8%,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3.6%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3%, 민주통합당 17.2%, 통합진보당 8.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쟁점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이 42.1%로 가장 많았고 현 정부 심판이 13.8%, 무상복지 확대가 11%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74.8%로 지난달 14일 프라임뉴스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4.8%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의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6개 선거구별로 400명씩 모두 2,400명을 대상으로 RDD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9%포인트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남구 갑입니다. 보수와 진보, 무소속이 3파전을 벌이는 남구 갑은 신정동 재개발 사업 등 수건 사업 해결이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후보는 옥동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긴 뒤 그곳에 교육문화타운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신규명 후보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대하고 전문 심리상담 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김원덕 후보는 옥동 군부대를 이전해 영어타운을 조성하고 무고동에는 시립병원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신정동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3명 모두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되 건설사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택조합 방식으로는 힘듭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관 건설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환지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 무소속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남구 갑은 재개발 사업 등 표류하고 있는 수건 사업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4.11 총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세 차량을 동원한 대규모 선거운동이 줄어들면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공업탑 로터리와 중구 중앙시장 등에서도 유세 차량 소음은 줄어든 대신 팻말이나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선거운동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해진 데다 시끄러운 유세전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는다는 판단 때문에 지방선거 때보다 소음 민원 전화가 8분의 1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퇴직한 뒤 회사를 차린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마터면 60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유출될 뻔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이저 프린터와 복사기의 핵심 부품인 전화 발생 물질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온산공단의 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6년 동안 60억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끝에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말 이 기술을 생산하고 판매를 총괄했던 생산기술팀장 37살 박모 씨가 갑자기 빵집을 운영한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실은 첨단 기술을 빼돌려 퇴직한 겁니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또 개발을 해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유출된다는 것은 기존 사업도 타격이 있지만 LCD 쪽. 박 씨는 생산 직원 3명까지 이직시켜 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시중가보다 20% 싼 값에 전화 발생 물질을 팔 수 있다는 박 씨의 말에 투자자 5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17억 원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직전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훔친 기술을 이용하여 동종 제품을 생산한 뒤 국내 12개 업체를 상대로 20%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여 판매 직전에 이르렀으나 저희 경찰의 신속한 수사로 경찰은 박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최근 늘고 있는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부도 13년 만에 장백 아파트를 낙찰받은 업체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 채권단 사이에 유치권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정문을 두고 용역업체와 경호 직원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장백 아파트를 낙찰받은 초정개발이 수십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다 주먹 다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초정개발 측은 이미 아파트 낙찰을 받은 만큼 재시공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몇백억의 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하지 못하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일단 먼저 하고. 하지만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채권단은 초정개발이 밀린 공사대금 120억 원 상당을 주겠다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현장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싼 가격의 경락을 받았으면 저희 채권도 보상하는 부분이 당연한 것이고. 장백 아파트는 지난 13년 동안 흉물로 방치되어다 9차례의 경매 끝에 최근 부산 초정개발에 1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과 사업 주체 변경, 채무 변제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장백 아파트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공채권단은 울산지방법원에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 제한을 위반한 대형마트에 1차 적발되는 1,000만 원, 2차 적발되는 2천만 원, 3차 적발되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북구만 관련 조례가 개정된 상태고 중구와 울주구는 조례안이 각각 부결 또는 심의 보류됐습니다. 고유가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2, 4분기 울산의 수출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36포인트 급락한 62.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 1, 4분기의 52.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원자재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수출 애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 시장이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유럽 안도라 공국에서 열리는 UN 세계관광기구 회의에 참가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합니다. 오 부시장은 또 스위스의 대표적인 산악관광 도시인 루체른과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스페인의 빌바오를 잇따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영남알프스 해외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 시민 5명 가운데 1명이 교통약자여서 이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변희룡 박사는 2010년 말 기준 울산 전체 인구의 22.3%인 25만여 명이 교통약자이며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은 4.4%, 고령자 6.8%, 임신부 1%, 그리고 영유아와 9살 미만 어린이는 10.1%라고 밝혔습니다. 변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 수는 감소세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별 교통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리그 울산 현대는 어제 저녁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 호주 브리즈번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36분 브리즈번의 니콜라스 피츠제럴드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강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울산 현대 이재성이 후반 10분 동점골을 뽑아내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하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울산은 역전을 노리고 김신욱을 투입했지만 더는 골망을 가르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